클론 전쟁 시기의 메카닉들을 다루고 있는 스타워즈 메카닉 카페 시즌2. 오늘은 지난번에 소개한 AV7 대포처럼 클론 전쟁 극장판으로 데뷔한 공화국 대군의 장거리 공격 수송정, 누급 공격 셔틀과 더불어 누급 셔틀의 더 큰 형제인 로급 수송 셔틀까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화국기에 시작되어 제국기에 꽃을 피우는 어비세데리안 라인 왕복정의 제작사 시그너스 스페이스웍스가 제작한 누급 공격 셔틀은 누급 공격 및 수송 왕복정이나 리퍼블릭 어택 셔틀, 즉 공화국 공격 왕복정 등의 별명으로 불리는 다목적 장거리 왕복정으로, 디자인상으로는 구공화국기의 NR2 걸리점퍼 왕복정의 후신이며, 이름이나 디자인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후대 은하제국기의 람다급이나 센티넬급 셔틀들과 같은 라인의 기체였습니다. 20m짜리 람다급 왕복정보다 조금 더 작은 누급 셔틀은 전장 18.9m, 전고가 24.34m이며 가격은 람다급의 절반 수준인 85,000 크레딧 정도 나가는 기체입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전란기의 왕복정이다 보니 VIP들을 위한 럭셔리 왕복정이었던 람다급보다는 방어 능력이 훨씬 훌륭하면서 광속과 아광속 속도는 람다와 거의 동일한 수준인 믿음직스러운 기체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훌륭한 왕복정인 누급은 의외로 클론 전쟁기에 살아남기 위해서 치열한 결투를 벌여야만 했습니다. 공화국 대군은 클론 전쟁기에 이미 로타나 중공업의 LA-AT 시리즈라는 훌륭한 수송선들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보병 수송용 LA-AT-I, 전차 수송용 LA-AT-C, 도심 순찰용 LA-AT-LE까지 공화국기의 창공은 건쉽들이 독점한 상황이었죠. 하물며 약간의 개조만 거치면 우주에서도 비행이 가능했던 LA-AT 시리즈였기 때문에 이곳에 왕복정이라는 후발주자가 끼어들 공간은 없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완벽해 보이는 LA-AT에게 없는 것이 딱 하나 있었으니 바로 하이퍼드라이브였습니다. 물론 모든 전투규범이 우주모함 중심으로 흘러간 클론 전쟁기에는 모함 없이 독자적인 초공간 도약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었겠지만, 적의 시선을 끌지 않고 소규모 특공대를 투입해야 하는 임무나 건쉽을 투입하기에는 너무 위험한 현장으로 병력을 수송해야 할 때, 혹은 큰 함선을 동원할 필요 없이 한 행성에서 다른 행성으로 이동해야 할 때 등 모함 지원 없이 장거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소형 왕복정은 생각 외로 쓸 곳이 많았습니다. 이런 점을 노린 시그너스 스페이스웍스는 LA-AT 건쉽보다 속도가 빠르고 장갑과 방어막이 더 두터우며 비슷한 양의 승객을 옮기되 더 안전하고 여유로운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신개념 기체를 개발하기 시작했으니, 그 결과 탄생한 기체가 바로 누급 공격 왕복정이었습니다. 기체의 턱 부분에 달린 해치를 통해 선내에 진입하면 승강기처럼 위아래로 움직이는 두 개의 좌석에 조종사 1명과 왕복정에 탑재된 다수의 레이저포를 담당하는 사수 1명이 누급 셔틀을 운용하는데요. LA-AT 건쉽과 동일한 숫자의 인원인 30명의 승객을 실어나를 수 있다는 점에서 누급 왕복정이 LA-AT 시리즈에 뒤처지는 점은 오로지 하나, 스피더바이크나 AT-RT 워커와 같은 추가 기체들을 싣지 못한다는 점 뿐이었습니다. 누급은 또한 모함에서 발진한 이후로 최대 8시간만 비행이 가능한 LA-AT 건쉽과는 다르게 장거리 임무에 특화된 기체인 만큼 최대 한 달 동안 재보급 없이 작전 수행이 가능했으며, 모함 중심의 클론 전쟁기에 모함 내에서 최소한의 공간을 차지하기 위해 V-19 토렌트 전투기와 마찬가지로 기다란 날개를 접을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이 접이식 날개는 이후 어비세데리안 시리즈 기체의 트레이드마크가 되었죠. 누급이 람다급 셔틀과 마찬가지로 조종석 전체가 비상사태의 탈출포드처럼 발진된진 미지수있지만 선내에 아주 작은 탈출포드를 넣어서 비상시에 사용하는 것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장점들에도 불구하고 클론 전쟁기의 하늘은 여전히 건쉽들의 동무대였습니다. 하이퍼드라이브 탑재와 모든 성능의 고급화 때문에 누급에는 LA-AT 건쉽만큼 파괴적인 숫자의 무장이 실리지 못했고, 역으로 하이퍼드라이브라는 비싼 장비가 실리는 바람에 생산 단가가 높아 대량 양산에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때문에 클론 전쟁기 공화국 모함들의 경납고에서는 수백 대의 건쉽 사이에 누급 한두 대가 배치되어 있는 광경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 후반부로 갈수록 누급은 뜻밖의 용도를 찾게 됩니다. 누급 왕복정의 하단에는 일종의 자기장 발생기가 달려있어 왕복정의 하단에 탈출포드나 화물 컨테이너 혹은 다른 전투기 등을 달라붙게 할 수 있었는데요. 이 같은 점이 전쟁기에 다양한 용도로 활용된다는 점을 발견한 시그너스 스페이스웍스는 누급의 동체를 더 길게 늘리고 동체 중앙에 우주선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줄 거대한 날개를 장착한 다음 동체 하단에 거대한 화물칸을 부착한 로급 수송 왕복정을 개발했습니다. 동체 상단 중앙부에 등지늘 어미가 하나 더 붙음으로써 후대 람다급 왕복정의 모습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 이 로급은 자세한 재원은 확인되지
확인된 바가 없지만 일반적인 눕급보다 전장이 더 길며 늘어난 공간 덕분에 수많은 인원과 화물을 수송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화물 수송용 LATC와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노출된 기계팔로 화물을 붙잡고 옮기기만 하는 건쉽과는 다르게 로급 왕복정은 안전히 밀봉된 컨테이너로 내용물을 옮긴다는 점에서 안정성 면에서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같은 점 때문에 로급은 주로 의료선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들것에 실리거나 특수 장비가 필요해 일반적인 작은 건쉽으로는 여러 명을 한 번에 옮기지 못하는 상황에 아예 간이 야전병원 같은 시설을 하단에 부착한 채로 더 큰 병원으로 환자를 빠르게 이송한다는 점에서 이 같은 역할은 로급만이 수행할 수 있는 굉장히 이상적인 역할이었죠. 로급의 하단에 달린 이 거대한 모듈식 컨테이너는 셔틀과 일체형이 아니라 탈착식으로 연결되어 있어 필요에 따라 야전병원 외에도 병영 막사가 되거나 화물칸이 될 수 있었고 당연하게도 컨테이너를 뗀 상태로도 비행이 가능했습니다. 또한 컨테이너 전방에 메인 해치가 열릴 때 한 쌍의 거대한 조명이 셔틀 출입구 인근을 비춘다는 특징도 있죠. 클론 전쟁이 끝나자마자 건쉽과 왕복정의 대결은 이전과 완전히 다른 양상을 띠게 되었습니다. 전장에서 재빨리 병력을 쏟아내고 보병들을 위해서 공중에서 어무 사격을 가하기 위해 디자인된 건쉽들은 이전만큼 많이 필요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최전방의 군사기지나 간간히 벌어지는 공격작전 시에는 요긴하게 사용되긴 했지만 은하제국은 은하내전이 벌어지기 전까지 클론 전쟁기에 벌어졌던 것과 같은 대규모 전면전을 겪지 않았고 그 결과 상대적으로 평화로운 시기에 행성에서 행성으로 이동이 가능하고 그러면서도 쾌적한 시설을 갖고 있는 왕복정들이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소규모 병력을 수송하기 위해 일개 항공모함을 굳이 동원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 덕분에 제국군은 이제 회색빛으로 칠해진 누급과 로급 왕복정들을 은하계 각지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화물과 수많은 병력을 실어날 수 있다는 장점 덕분에 클론 전쟁 후반기에 등장한 로급 왕복정이 자주 모습을 보였죠. 시그너스 스페이스웍스는 누급과 로급 이외에 오미크론급 셔틀과 세타급, 에타급 셔틀 등 제다이와 공화국군 양진영을 위한 수많은 왕복정들을 만들며 어비세데리안 왕복정 라인을 늘려나갔고 최종적으로는 제국기의 람다급과 센티넬급이라는 우아하면서도 실용적인 기체들을 만들므로써 왕복정 제작으로는 단연 은하계에서 제일 가는 제작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모함이 없이도 단독 작전이 가능하다는 장점은 은하내전기 반란군에게도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때문에 반군연맹을 비롯하여 참신둘라와 라일로스 반란군 등 지역 반란군들 또한 클론 전쟁기에 쓰였던 누급 왕복정을 아주 요긴하게 사용하곤 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채널 구독하기와 영상 좋아요, 후원은 채널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